네, 6차 연수 문제 후반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1시간 15분이나 나왔더라고요. 너무 길었을 텐데 들어주느라고 고생했고, 사실상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린 게 아닌 게 8번까지 해설하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해설한 거니까 그래도 이번 시간에는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탈출 속력에 대한 거 해설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제 계정으로 유튜브에 올리는데 좋아요가 보통 10개에서 1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0명이 넘게 듣지만 그래도 제가 수업을 하는 것 중에 수업을 하니까 그래도 10분에서 15번 정도는 좋아해 주시구나. 평균 그 정도 되고요. 네, 평균 싫어요는 1개에서 2개 정도가 돼요. 이게 전 한 번씩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되게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퀴즈 전날, 그러니까 저희가 수요일날 퀴즈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퀴즈 전날 새벽, 그러니까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조회수가 폭증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날 새벽에 공부를 하시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됐고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동영상을 찍으면서 아마도 물리 시험 전날 새벽에 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다양한 분들이 있겠죠. 자기 패턴에 맞춰서.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그 탈출 속력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그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위치 에너지를 mgh로 썼는데 왜 갑자기 마이너스 r분의 gmm으로 가냐. 그죠? 이거 헷갈렸었죠. 물론 알고 있는 분들도 대다수겠지만 위치 에너지는 제가 처음에 설명했듯이 기준이란 게 있어요. 기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면에서는 그러니까 지구 반지름보다 적은 범위에서 놀 때는 다 거기서 거기 때문에 일정한 중력과 속도 g를 가정을 하고 보통 지면을 기준으로 해서 h를 가정을 합니다. 지면을 기준으로 0으로 해가지고. 근데 행성 단위로 가면은 이렇게 중력과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위치 에너지에 대한 식을 똑바로 써줘야 되고 그 식이 이건데 왜 건데 마이너스냐 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있을 건데 위치 에너지는 항상 기준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전체 부분으로 가면은 무한대가 0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가 위치 에너지가 무한대일수록 아니 그 무한대만큼 떨어져 있을수록 위치 에너지가 큰 거죠. 근데 그걸 0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한대보다 작은 R로 설정을 하면은 0보다 작을 거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음수값을 가지는 거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기준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였는데 무한대를 0으로 가정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위치 에너지가 천체 단위에서는 음수로 표현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구 표면에서의 탈출 속력에 대한 얘기는 역학적 에너지가 얘가 탈출 속력만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지금 운동 에너지죠. 이게 지금 운동 에너지인 거고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가지고 있겠죠. R분의 GMM 이게 위치 에너지고요. 그게 탈출을 한다는 뜻은 운동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얘가 무한대로 간다는 그림이에요. 탈출 속력이 탈출한다는 개념이. 그래서 이거 0이죠. 속력 0이니까 탈출하고 속력을 다 써버리는 거죠. 이거 0이죠. 무한대니까. 그래서 0. 그래서 탈출 속력이라고 하면은 지구 처음에 탈출 속력을 가질 때 결국 역학적 에너지가 0이 되는 상태, 이 상태로 가니까 이게 탈출 속력의 정의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탈출 속력보다 큰 속력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이 물체는 탈출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약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탈출 속력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죠. 그래서 이게 탈출 속도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문제를 쫙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의 탈출 속력 아까 구했었죠? 보통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지구 표면을 스치듯이 물운동할 때의 속력은 V의 몇 배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V세크는 V의 몇 배인가 라는 거 물어본 거고 지구 표면에서 원운동을 한대요. 그죠? 그럼 제가 설명했듯이 여기서 구심력 역할을 하는 힘은 만유인력이겠죠? 그래서 만유인력은 R제곱분의 G, mm이고 이게
구심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끼리 약분이 될 거고요. 스몰 m, 스몰 m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V는 루트 R분의 GM이다. 이게 뭐라고요? 지구 표면에서 원운동할 때의 속력. 이거는 탈출 속력. 그러니까 몇 배라고 물어봤으니까 루트 2배가 되겠죠. B번 볼게요. 지구로부터 무한히 떨어진 곳에서 그때의 속력이 V세크래요. 그러니까 지구 표면에서 무한히 떨어질 때 그때의 속력이 V세크만큼 가지고 있었고 얘가 무한대만큼 떨어져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0으로 가는 거고 얘가 갑자기 VI라는 속력을 가지고 지구 표면으로 온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는 당연히 보존이 될 거고 그때 VI는 V escape죠. 지금 이거 다 잘못 적었네요. 이거 다 escape예요, escape. 그래서 VI는 V escape의 몇 배인가 라는 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풀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우리 A번에서 구했어요. V escape는 이거 V escape 제곱해서 구했고 이런 식으로 풀었고 2분의 1 사라질 거고 그래서 R분의 GMM 이것도 R분의 GMM이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뭐가? 이게. 그래서 VI에 대한 식을 구해보면은 이거 약분이 될 거고 이 넘어가서 여기 4가 되겠죠. 그래서 VI는 루트 R분의 4GM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VI는 V escape의 몇 배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결국 루트 2배가 되는 거겠죠. 10번 문제 볼게요. 천체 A, B하고 질량 M인 천체가 있대요. 그래서 문제 볼게요. A번 천체 B에 작용하는 힘의 총합. 그러니까 천체 B는 지금 만유인력을 두 천체한테 받고 있겠죠. A하고 가운데에 있는 거. 그래서 F는 이게 가운데에서의 받는 힘이고요. A한테는 지금 2R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G 스몰 m 스몰 m 이건 라지 m이고 이건 라지 m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힘의 총합이고요. B번 볼게요. B번 원운동의 주기를 물어봤어요. 주기식 어떤 거였죠? 주기는 T는 V분의 2파이 R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T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죠? V를 알아야겠죠? 반지름 알고 있으니까. 이 V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만유인력이 구심력 역할을 해줌으로써 B가 원운동을 알고 있어요. 원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R분의 mv 제곱, 즉 원운동을 만든다 라는 거였죠. 지금 이게 스몰 m이죠. 스몰 m에 묶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몰 m을 뽑아낸 거예요. 자, 그래서 스몰 m 약분이 될 거고 라지 r 약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써보면은 v 제곱은 r분의 g에 m 플러스 4분의 m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v는 루트 r분의 g에 통분해서 쓰면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v를 구했기 때문에 여기에 넣으면은 t는 v의 역수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t인 거겠죠. 10번 볼게요. 탈출 속력을 물어봤어요. 탈출 속력. 그럼 제가 여기서 식을 두 가지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A하고 B가 동시에 탈출하기 위한 최소 속력을 물어봤어요. 즉 탈출 속력을 물어본 거고, 그대로 하던 것처럼 탈출하니까 역학에너지 0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제가 식을 두 가지 썼어요.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나요? 이거는 A의 관점에서 만약에 A가 탈출 속도를 가진다면은 당연히 A와 천체, 그 다음에 A와 B의 위치 에너지를 고려해 준 거고, 이거는 A하고 B를 동시에 고려한 거고, 이거는 A와 천체, 이거는 B와 천체, 이거는 A와 B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V에 대한 식을 구해주면은 여기서의 V랑 여기서의 V랑 다르게 나와요. 근데 실제로 맞는 답은 여기서의 V예요. 왜 그럴까요? 위치 에너지란 개념은 항상 묶여져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A하고 천체하고 따로 생각할 수 없고, A와 천체의 위치 에너지, 즉 A와 B의 위치 에너지, B와 천체에 대한 위치 에너지, 즉 결국 묶여져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A만 따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A와 B 동시에 탈출한다고 동시에 탈출한다고 생각을 해서 A와 B에 대한 탈출 속도 같이 고려를 해줘서 여기 곱하기 2 해줬고요. 이거는 A와 천체, 이거는 B와 천체, 이거는 A와 B. 그래서 동시에 고려를 해줘야만, 묶여져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동시에 고려를 해줘야만 탈출 속력을 제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계산해 보면은 이 답이 나올 거예요. V에 대해 정리하면은. 탈출 속력은 묶여져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험 볼게요. 중력장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여기서의 중력장의 크기를 물어봤네요. 중력장 공식 배웠잖아요, 그죠? 중력장은 이거예요, 그죠? 중력장에 대한 공식. 근데 이 공식 어떤 걸로 유도된 거였죠? 그죠? 9일 때만 쓸 수 있었죠. 9. 즉 원이 다 가득 차 있어야만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완전히 다 차 있는 원의 형태가 9의 형태가 아니죠. 그러면은 이 공식을 못 쓰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걸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빼주자. 그러니까 채우고 빼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질량이 필요해요. 질량이 필요한데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지금 질량이 m이라고 주어졌는데 이 질량은 이쪽 부분에 대한 질량이에요. 이쪽 부분에 대한 질량.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전부 다 차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걸 빼줄 거니까 이쪽에 대한 질량을 알고 싶은 건데 지금 이렇게 차 있는 질량만을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하죠? 비례식으로 풀면 되겠죠. 보면은 여러분 다 배웠겠지만 로는 V분의 M이에요. 그죠? 그럼 M은 로 V예요. 근데 물체의 밀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했으니까 로는 상수인 거고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3승이에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2배가 커지면은 질량은 몇 배가 커져요? 8배가 커지겠죠? 8배가 커지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R일 때의 질량을 M이라고 합시다. 즉 이 경우인 거죠. 그냥 일단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지름이 2R일 때, 지금 이 경우죠. 이 경우 반지름이 2R일 때는 8M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경우예요. 즉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거죠?
전체 원에서 전체 구에서 이 부분을 뺀 거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 부분을 뺀 거, 즉 8m에서 m을 뺀 게 문제에서 라지 m이라고 줬고요. 그래서 7m이 라지 m입니다. 그래서 m은 7분의 1 m입니다. 그래서 이게 7분의 1 m으로 가고 이게 7분의 8 m으로 간 거예요. 지금 이걸 왜 했냐고 하면은 우리가 중력에 대한 식을 세울 때 질량이 필요한데 이거를 우리가 구에 대한 식으로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의 형태를 채워줘서 그 형태에 대한 질량을 구해준 거죠. 그래서 식을 써보면은 중력 가속도는 지금 이 점부터 이 점까지 6R만큼 떨어져 있죠. 6R의 제곱분의 G에 지금 이거의 질량이 m일 때 다 차있는 거의 질량은 7분의 8m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채운 거일 때. 근데 원래 여기 비어 있잖아요. 그럼 비운 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빼줘야겠죠? 이 부분을 빼줘야 되죠. 그럼 중심 거리만큼 여기서는 5R만큼 떨어져 있죠. 그리고 G에 이거의 질량은 7분의 1 m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은 이때의 중력장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당연히 이거는 계산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워져 있으니까 채워져서 빼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볼게요. 또 중력장 벡터를 물어봤어요. G는 R제곱분의 GM이죠. 여기서 이거에 대한 거에 영향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G1은 얘는 당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R제곱분의, 그러니까 X축의 반대 방향인 거죠. 코사인 세타의 I,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는 위로 당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와 이게 지금 마이너스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Y축에 대해서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냥 J만 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건데 힘을 지금 분해해서 쓴 거죠. X축과 Y축.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을 곱해준 거고요. G2는 똑같은 개념으로 얘는 마이너스로 가죠. 근데 실제로 이 두 개의 영향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중력장은 두 개를 더해준 거고요. 얘는 이렇게 되겠죠. Y는 사라지니까. 이게 실제로 이 거리가 R인 거고 이 R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하고 X만 알고 있기 때문에 R은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이고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니까 얘는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X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써주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중력장 벡터 그냥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2번 볼게요. 일단 기존에 등속 원운동으로 운동하고 있을 때 그때의 속력을 물어본 거예요. 되게 쉽죠? 만유인력이 작용하는데 그게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V를 구해보면은 V는 루트 R분의 GM입니다. B번 볼게요. 인공위성이 순간적으로 V에서 V1으로 증가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순간 V1으로 증가시켜서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당연히 증가시킨 후에는 따로 작용하는 힘이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 거예요. 그래서 V1과 V2에 대한 식을 세워서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V1에 있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가지겠죠. 이게 보존이 될 거예요. V2에서도. 근데 이때의 위치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풀어주면 되는데 지금 만약에 속력을 증가시키고 난 후에는 그러니까 그 후에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증가시킨 후에는 따로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각 운동량이 보존이 되고요. 즉 L은 I 오메가에서 I1 오메가 1은 I2 오메가 이렇게 씁니다. L1은 L2가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질전 취급을 하면은 결국 이게 MVR로 표현이 된다라는 걸 배웠었죠. 앞에 연습 문제에서. 그래서 이때는 M V1에다가 R이죠. 이때는 M V2에다가 3R이죠. 그러니까 V2는 3분의 1 V1이죠. 그럼 이걸 통해서 여기서 2분의 1의 M에 9분의 1의 V1의 제곱 그 다음에 3R분의 GMM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을 정리를 하면은 V1에 대한 식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식을 정리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나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몰 m 약분이 되고 문제를 풀어주면은 V1에 대해 정리를 하면은 V1은 루트 2분의 3의 R분의 GM이 나옵니다. 실제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몇 배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때 처음 속력은 이거였고 V1은 이거니까 루트 2분의 3배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문 볼게요. 인공위성의 주기를 물어봤어요. 주기는 그냥 공식 대입하는 문제죠. 그래서 T제곱은 이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A는 장반경이고요. 장반경은 이거 2R이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에 대해 정리를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풀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6차 연습 문제 마지막이었고 1학기 연습 문제 풀이가 끝이 났습니다. 들어준 학생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코로나 사태가 나아져서 2학기에는 꼭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같은 공간 속에서 수업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는 저보다 더 훌륭하고 멋있고 잘 가르치는 연습투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몸 조심하시고 시험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2학기 때 배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어요.